오늘은 2020년 2월시 ITQ 엑셀 제2작업, 3작업, 4작업 만들어 볼게요.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2작업 B2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하면 복사돼요.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V, 복사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 같이 한번 해볼게요.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해서 2작업의 B2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좁고 좁아요. 샵샵샵은 좁으니까 늘려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열을 다 잡고 따닥 해주면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처럼 세 줄 된 애는 이 세 줄 중에 가장 넓은 애한테 맞춰져요.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이 열만 이렇게 늘린 다음에 따닥 해주시면 자동으로 줄어들고 위아래 여백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따닥 해주시면 높이도 잘 조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 했고 이제 목표값 찾기 해볼게요.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B11부터 G12를 병합하여 내용을 입력할 거예요. 내용을 입력한 후 H11셀에 H11셀 여기에 학습자 수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학습자 수의 평균을 여기에 구할 거예요. 에버리지 함수 이용할게요. 는 AV 하면 에버리지 여기 있고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더블 클릭 눌러서 이 안에는 평균을 구할 숫자들을 넣을 건데 학습자 수의 평균이니까 학습자 수의 숫자들만 이렇게 215부터 127까지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해주시면 이 영역의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테두리 해볼게요. 내가 만든 두 셀에만 테두리가 없으니까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맞춤 할 건데 문자만 가운데 맞춤 하면 돼요. 근데 이미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맞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학습자 수의 전체 평균이 학습자 수의 전체 평균 이 값이 237이 되려면 234인데 237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왕초보의 학습자 수가 왕초보의 학습자 수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여기에 있는 값은 얘네들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 값이 조금만 바뀌면 이 값이 237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게요. 값을 바꾸고 싶은 셀을 찍고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에 가면 목표값 찾기 있어요. 수식 셀은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 있는 여기 H11셀이 들어가고 찾는 값은 내가 원하는 값 237이 되고 싶어요. 237. 값을 바꿀 셀은 왕초보의 학습자 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얘를 바꾸고 싶으면 왕초보의 학습자 수 이 값이 조금만 바뀌면 이 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215예요. 확인을 누르면 215에서 241로 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평균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확인 누르면 목표값 찾기는 끝이 났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고급 필터 해볼게요. 구분이 영어이거나 수강료가 5만 이하인 자료의 조건이 두 개가 있고 구분과 수강료가 필요하네요. 구분과 수강료. 구분 찍고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두 칸 잡으셔도 돼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조건 위치 B14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제 조건 만들게요. 구분이 영어인 구분이 영어 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1개, 2개 있는데 이거거나 저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럴 땐 여기 다른 줄에 써주시면 돼요. 구분이 영어 이거나 수강료가 이하는 작거나 같다. 5만 이렇게 하면 구분이 영어 이거나 수강료가 5만 이하인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진 거고 결과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필드가 나올 게 아니라 이렇게 4개의 필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필드만 잡아주면 돼요. 관리 코드 컨트롤 누르고 강좌명, 수강료, 학습자 수 이렇게 4개의 필드를 잡고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C 한 다음에 복사 위치 B18에 컨트롤 V로 붙여주면 내가 필요한 필드만 여기 넣었어요. 이제 고급 필터 해볼게요. 원본 데이터 영역 이 아래는 아니에요. 이만큼만 잡고 데이터의 고급 이게 고급 필터예요. 누르고 목록 범위는 내가 방금 잡은 부분 조건 범위는 내가 방금 만든 조건 부분 복사 위치는 현재 위치의 필터가 선택돼서 비활성화 됐는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눌러주면 활성화가 되죠. 찍고 필요한 필드 영역 잡아주면 이 밑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고급 필터가 잘 나왔고 샵샵샵 좁으니까 늘려주세요. 여기서 따닥 하면 늘어나죠. 고급 필터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분이 영어이거나 구분이 영어인 것 여기 수강료가 5만원 이하인 것 수강료가 5만원 이하 이하는 5만원도 포함하죠? 5만원 이하 이렇게 3개만 나오면 되겠네요. 발음, 어법, 실전 잘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은 끝이 났어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해볼게요.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3작업 시트의 B2에 붙여넣기 해볼게요. 1작업에서 아까 잡았던 영역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3작업의 B2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시고 좁으니까 열 다 잡고 따닥 하면 적당히 늘어나고 얘가 이렇게 2줄이 돼야 되는데 아직 3줄이죠? 이럴 땐 이 칸만 늘린 다음에 따닥 해주시고 위아래 여백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따닥 해주시면 적당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했고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을 먼저 해줘야 돼요. 정렬이 어디가 되어 있나 보려면 여기에서 글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분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그런데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시옷, 이응, 지읒 거꾸로 되어 있죠.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구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구분을 찍고 데이터 탭에 가면 기역부터 히읗 순으로 오름차순이 있고 Z부터 A까지 내림차순 되어 있죠.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 눌러주시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정렬이 잘 됐어요.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 부분합이 2가지가 되어 있네요. 강좌명의 개수 중국어의 강좌명의 개수 3개, 영어의 강좌명의 개수 2개, 스페인어의 강좌명의 개수 3개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부분합이 첫 번째. 학습자 수의 평균, 학습자 수는 여기 있는데 중국어의 학습자 수의 평균, 영어의 학습자 수의 평균, 스페인어의 학습자 수의 평균 이렇게 부분합이 2개가 되어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부분합 먼저 해줄게요.
원본 데이터 다 잡고 데이터 탭을 제일 끝에 가면 부분합 여기 있고 그룹할 항목은 우리 방금 구분으로 정렬했죠. 정렬하면서 똑같은 글자끼리 그룹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구분이고 구분 강좌명의 개수 할 거예요. 개수 이거 아니고 강좌명 이렇게 하시면 구분을 기준으로 강좌명의 개수를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확인 누르면 구분을 기준으로 강좌명의 개수가 이렇게 구해졌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합 할게요. 학습자수의 평균 부분합 누르고 마찬가지로 구분을 기준으로 학습자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을 구할 거예요. 학습자수 이렇게 하면 구분을 기준으로 학습자수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만큼 된 거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구했던 부분합이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해제. 그러면 얘는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학습자수의 평균이 새로 나올 거예요. 확인하면 첫 번째 부분합 그대로 유지되고 두 번째 부분합 추가됐어요. 그러면 1번은 끝났고 이제 윤곽 지우기 해볼게요. 이게 윤곽인데 부분합 바로 옆에 보면 그룹 해제 있죠? 이 글씨를 눌러주면 윤곽 지우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윤곽이 사라진 걸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 3작업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얘랑 똑같은지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238, 3238 여기 평균이 235, 234, 235, 234 숫자는 잘 나왔으니까 1작업에서 내가 입력한 게 오타 없이 잘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글자가 좁죠. 여기 선도 안 보이고 글씨도 다 안 보이고 근데 여기는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칸을 조금만 늘려주시면 정답이랑 똑같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또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시면 3작업은 잘 한 거예요. 제 4작업 그래프 해볼게요. 그래프 모양을 보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왕초보 발음 클리닉이 필요하니까 왕초보 발음 클리닉 강좌명이 필요하네요. 필드를 포함한 데이터 전체 잡아주시고 학습자 수와 수강료도 필요해요. 학습자 수와 수강료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학습자 수 필드부터 데이터 또 수강료 필드부터 데이터 이렇게 세로막대 그래프는 3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잡고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삽입할 거예요. 세로막대형 그래프를 그중에 첫 번째 그래프가 묶은 세로막대형이에요. 클릭하면 차트가 여기 생기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우리 방금 1작업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이게 2번.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지금 1시트에 차트를 만들 게 아니라 새 시트에 차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트를 이동할 수 있어요. 새 시트를 만들 거고 이름은 제4작업 확인 누르면 새 시트에 차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순서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로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4작업을 끌고 이렇게 3작업 뒤로 가면 순서대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6개의 데이터만 있죠. 그래서 우린 필요한 것만 선택해 줄 거예요.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 눌러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할 건데 여기 왕초보 이 부분을 고칠 건데 여기에는 삭제가 없죠.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행렬 전환 눌러서 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거할 수 있겠죠. 왕초보 발음 원어민 스페인어 발음 원어민 어법이 필요 없으니까 제거 실전도 필요 없으니까 제거 스페인어 맛있는 중국어 첫걸음 이렇게 다 나왔고 행렬 전환 눌러서 원래대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똑같은지 확인을 해보고 똑같으면 확인 눌러서 필요한 데이터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3번까지 한 거고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레이아웃 여기 있고 세 번째 레이아웃 여기 눌러주시면 제목이 이렇게 생기고 스타일 5 스타일 중에 5번째 선택해 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그럼 4번은 끝이 났고 이제 영역 서식할게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차트 영역, 이 부분이 그림 영역. 차트 영역에 굴림 11 할게요. 차트 영역 찍고 홈 탭에 굴림 엔터 크기는 11 해주시고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차트 영역에 서식을 줄 거예요. 도형을 채울 건데 질감으로 채울 거고 분홍 박엽지 여기 있어요. 이제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 할게요. 그림 영역 찍고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영역 서식 끝이 났고 이제 제목 할게요. 굴림 굵게 20 제목을 찍고 굴림 굵게 20 엔터 해주시고 채우기 흰색 제목에 흰색을 채울 거고 테두리는 안 써있지만 검정색인 걸 알 수 있죠? 제목을 찍고 서식 탭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그리고 윤곽선,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할 거고 내용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목 부분은 됐고 이제 서식 할게요. 수강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여기 보시면 학습자 수와 수강료가 있는데 학습자 수는 막대 그래프 그대로 유지하고 수강료는 꺾은 선으로 바꿀 거예요. 수강료만. 여기 법례를 보시면 이렇게 수강료가 여기 있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수강료만 잡혀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 누르면 학습자 수는 막대 그래프 지금 이 밑에 깔려 있고요. 수강료만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서 수강료를 보조축 지정할게요. 꺾은 선 더블 클릭하고 기본축인 걸 보조축으로 바꾸면 여기에 보조축이 생길 거예요. 보조축 닫기 하면 여기에 이렇게 보조축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됐고 이제 레이블 할게요. 즐거운 스페인어의 수강료 계열값을 표시하고 이게 레이블인데 즐거운 스페인어의 수강료 꺾은 선이죠. 이 꺾은 선에 레이블을 표시할 거예요. 즐거운 스페인어의 꺾은 선에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 한 번 찍으면 다 잡히고 한 번 더 찍으면 얘만 잡히죠. 레이아웃에 가면 데이터 레이블 줄 수 있고 위치는 위쪽 하면 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이블까지 됐고 이제 눈금선 할게요. 선 스타일 파선. 이게 눈금선인데 선 스타일 파선 줄게요. 선을 클릭하면 눈금선이 이렇게 잡히고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대시를 파선으로 하면 이렇게 점점점 되는 걸 볼 수 있고 축 이렇게 똑같은지 축 봐줄게요. 0부터 450까지. 근데 0의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0을 빼기로 표시하는 건 회계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숫자 0으로 바꿔줄 거죠? 그러면 찍고 더블 클릭. 표시 형식이 회계로 되어 있어서 0을 빼기로 나타냈어요. 우리는 숫자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0이 숫자 그대로 바뀌고 50씩 증가했고 450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닫기. 이러면 기본 세로축은 됐고 보조 세로축은 0원부터 2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21만원까지 해야 되고 여기 보면 3만원씩 증가했는데 2만원씩 증가하죠? 이걸 고쳐줘야겠네요. 21만원이 최대값이고 3만원씩 증가할 거예요. 숫자를 찍고 더블클릭.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고쳐줄 거예요. 자동으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 고정할 거예요. 이 세 가지 값만. 최소값은 0 맞고 최대값은 지금 20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1만이 필요하죠. 다른 칸을 찍으면 여기 21만이 있는데 지금 20만만 표시된 거예요. 최대값은 21만 잘 되어 있고 우리는 2만씩 증가했는데 아까 3만으로 하라고 했죠? 3만. 그리고 다른 칸을 찍으면 이렇게 3만씩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 최대값 21만원도 잘 됐네요. 닫기 누르면 여기에 있는 모양과 여기에 있는 모양이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럼 축까지 끝났고 이제 범례 해볼게요. 범례가 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학습자 수가 두 줄로 되어 있죠? 이거 바꿔볼게요. 범례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데이터 선택 있어요. 학습자 수를 바꿀 거니까 선택하고 편집. 이 계열 이름이 여기가 선택돼서 자동 줄바꿈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 줄이 필요하니까 직접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확인 한 줄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범례까지 됐고 이제 도형, 이 도형 넣어줄게요. 삽입의 도형에서 둥근 설명선 선택해서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위쪽에 이렇게 있네요. 이 노란 점을 끌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최고 수강료를 입력할 거고 색깔은 흰색 최고 수강료 입력하시고 도형의 색깔은 흰색 글자 색깔은 검정색 왼쪽에 쏠려 있으니까 정렬해 줄게요. 홈에서 정렬 2개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좀 긴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도형까지 다 됐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해라. 문제와 정답이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세로축도 똑같고 범례도 잘했고 그래프도 똑같고 레이블, 도형, 제목도 잘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 사작업 그래프까지 잘 됐어요.